항암제는 뭐 대충 다 아시지만 이제 항암제가 있다가 폐적 항암제가 등장을 했고 최근에 면역 항암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정복이 안 되는 거죠, 암은. 그래서 항암제는 뭐 부작용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하니까 똑같이 공격을 받으니까 항암제의 특징은 모든 세포를 다 무너뜨린다. 약점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암만 처치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1년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표적 항암제를 쓰면서 완전히 그냥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박멸되도록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돼요. 표적 항암제만 쓰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암이 사멸되도록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을 높이는 특성보다는 이 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암이 성장하면 면역 물질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요. 면역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 물질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면역 방해 물질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는 이제 면역요법은 면역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면역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는데 암이 차단시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용 기간에 한계가 있고 또 의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어서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증식을 빠른 속도일수록 효과가 좋다. 말기암이거나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빨리빨리 분열할 때 효과가 있지 완성화돼버린 암에서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일정한 퍼센트가 파괴되는 것이지 일정 수가, 그러니까 1000개가 암세포가 있으면 200개씩 5번 하면 제로가 되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0개 중에 30%가 없어지면 70%가 남잖아요. 또 30%면 또 10%가 남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남아있는 것이 어떤 치료를 해도. 그래서 이제 수술과 방사선 항암제로 제거할 수 없는 미세 전이암을 대부분 이제 항암제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로 처리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요법으로 처리해야 가장 완벽한 결과죠. 보이지 않는 것은 면역요법으로 처리해줍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암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항암제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쓸 때 줄였다가 안 쓸 때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자라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항암제를 써도 줄였다가 안 쓸 때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항암제 쓰고 나서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 이런 식으로 일정 수까지는 항암제가 줄일 때 필요하지만 이 이하에는 미세 전이암은 면역요법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집중 면역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항암제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허가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걸린 유전자가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그 표적 치료를 하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효과 지속 기간이 1년이고 부작용이 적지만 상당한 또 부작용이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고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당이 안 되는데 2천만 원 1억씩 주고 맞아야 되는,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맞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유전자가 없는데. 면역 항암제도 이제 PDL1하고 2가 있는데 원인 경우만 해당이 돼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의 치료 효과가 상승하지만 부작용이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고비용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대사항암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굶겨 죽이는 그런 의학이고, 이게 이제 총력제를 피고 이제 전 세계가. 근데 말하자면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은 pH 산성화가 되면서 면역이 억제되면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암을 성장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면 알칼리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이 성장하지 않는 알칼리 생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세포 주변은 저산소층에 빠져 있고, 암세포는 주로 젖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세포는 산소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젖산에 의해서 산성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암의 원료, 암이 먹는 식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해서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젖산과 산성화를 통해서 면역이 저하되고 암세포가 증식되고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알칼리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암을 제압할 수가 있죠. 치료 시작할 때부터 내 환경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암이 자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어떤 상태인지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 이제 25년 동안 제가 이제 생식을 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수많은 건강식도 개발하고 했는데, 이런 치료법들을 25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따로 대사항암제를 개발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대사항암제를 개발하면 반드시 또 부작용이 있어요. 엑기스만 뽑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 없는 치료를 25년 동안 해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대사치료, 우리가 했던 치료가 대사치료였구나. 효과가 좋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셀푸드라고 하는 생식, 생명식, 휘젠푸드, 이면푸드는 세 가지를 결합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사치료만 가지고도 암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25년 동안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들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항암제가 의료보험이 되지만 중국만 해도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암에 걸리면 집을 팔아야 돼요. 매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제 맞으려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국민들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가장 간단하게 암을 제압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전인적인 의지를 통해서 암을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과 세 가지를 하고 다른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과 더불어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그 면역을 총체적으로 높여서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